인간은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성염색체에 의해 성별이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 Y염색체는 아버지에서 아들로만 유전이 되며 유전자 재조합이 없기에 북의 혈통을 추적하는 연구에서 많이 다뤄집니다. 오늘은 그 Y염색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극도로 적은 Y염색체. 저번 영상에서 호모사피엔스가 7만 년 전 멸종 직전까지 몰렸었고 전 세계 70억 명의 인간은 이때 살아남은 극소수 인간들의 후손이며 이로 인해 현재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은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은 상태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Y염색체는 이 인구 급감 사건을 고려하더라도 그 유전적 다양성이 극도로 적습니다. 2009년 스탠포드 대학의 자크는 45,864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이용해 전 세계 남성들의 Y염색체 계통이 단지 20개로 대분류됨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Y염색체의 계통 수가 적은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 때문입니다. 2018년 스탠포드 대학의 펠드만은 Y염색체의 유전적 다양성이 약 7,000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00년 전부터는 붕괴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감소가 너무 심해 한 명의 남자가 17명의 여자와 짝을 맺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 Y염색체의 유전적 다양성 감소가 농업혁명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약 만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농업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약 7,000년 전 즈음으로 해선 유라시아 전역에서 행해졌습니다. 펠드만은 이런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이 북의 중심의 혈연 공동체 사회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Y염색체의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게끔 프로그래밍하였고 양상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의 중심 공동체의 Y염색체 다양성은 크게 감소한 반면 비북의 공동체의 Y염색체 다양성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펠드만은 비교적 최근인 2000년 전부터 발생한 붕괴 수준의 Y염색체 다양성 감소는 문명, 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매력적인 외부 남성들. 2010년 레스터 대학의 연구진은 현재 유럽 남성의 80% 이상이 약 만년 전 근동에서 이주한 농부들의 후손임을 밝혀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마크는 유럽 남성이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흔한 Y염색체 혈통에 대해 분석했고 그 결과 근동 지역의 농경과 함께 이 Y염색체 혈통이 퍼졌음을 알아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목의 혈통은 기존의 유럽에서 살던 수렵 채집인의 후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만년 전 농업혁명이 시작되던 시기에는 유럽에 살며 사냥을 했던 토착 남성보다 근동에서 농사를 짓던 외부 남성이 여성에게 더 매력적이었고 그들이 번식에 더 유리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온 남성이 기존 지역에 살던 토착 남성을 대체한 사례는 흔합니다. 2021년 체코 과학 아카데미가 포함된 국제연구팀은 7,000년 전에서 3,500년 전 사이에 체코에 살았던 271명의 게놈을 분석했고 그 결과 대초원에서 살던 남성들이 기존 체코에서 살던 남성들을 대체하였으며 정착한 후에는 그들끼리 경쟁하여 5개였던 Y염색체 혈통이 나중에는 1개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19년 허더스필드 대학의 고고학 연구팀은 4,500년 전 이베리아 반도에 온 대초원 출신 남성들이 불과 500년 만에 기존 이베리아에서 살던 남성들을 완벽하게 대체하였고 그들이 기존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토착 여성과 외부 남성의 결합이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강압적인 요구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현상은 선사시대의 성편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엄청났던 과거 11명의 남성들. 2015년 레스터 대학의 마크는 5,000명 이상의 아시아 남성 Y염색체를 분석했고 그들 중 대부분이 공유하는 11개의 Y염색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과거 11명의 남성들이 동시대의 다른 남성들에 비해 아들, 손자를 매우 많이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권력자였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11명의 남성 중 한 명은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징기즈칸입니다.
연구진들이 아시아 16개국 남성의 Y염색체를 분석한 결과 그들의 8%가 1000년 전 몽골에서 시작된 징기즈칸의 혈통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징기즈칸의 Y염색체 혈통 비율이 가장 높은 종족은 카자흐스탄의 캐리족이며 캐리족 남성의 76.5%가 이 Y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11명의 남성 중 그 두 번째는 청나라의 초대 황제인 누르하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의 할아버지인 기호창가로 현재 중국 북부 남성 중 150만 명이 그의 Y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나라 왕조 기간 동안 꾸준하게 유지된 청나라 왕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의 혈족 공동체로 구성되었으며 청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공식적인 인원만 8만 명 이상이 존재했습니다. 그 많은 수의 청나라 왕족들이 풍족한 자원을 받으며 많은 후궁을 거느렸기에 기호창가의 Y염색체는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11명의 남성 중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일랜드의 이넬 왕조의 일원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들이 이넬 왕조에 속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역사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11명의 남성 중 다섯 번째는 누구인지 역사적 기록은 없지만 기원 후 850년경 중국 북동부에 살던 몽골 유목민입니다. 나머지 6명의 남성들은 기원전 2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북의 중심의 왕조 출현이 앞서 말한 2000년 전 Y염색체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연구진들은 말합니다. Y염색체를 통해 알아본 한국 남성의 뿌리. 지금까지는 전 세계 남성들의 Y염색체에 대한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의 Y염색체는 어떤 사실들을 말해줄까요? 2011년 한국의 연구진은 한국인 Y염색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북의 혈통상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일본인입니다. 주로 일본인 남성이 가지고 있는 547Z 계통은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며 주로 한국인 남성이 가지고 있는 5M176 계통은 한국, 일본, 만주에만 존재합니다. 중국 한족 남성은 두 계통 모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두 계통의 유전적 다양성은 모두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풍부하며 547Z 계통은 5M176 계통으로부터 4400년 전에 분기된 것으로 추정되기에 일본에 있는 이 두 Y염색체 계통은 모두 한국이 기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들은 말합니다. 이제 한국인의 Y염색체 계통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남성은 크게 두 개의 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5M176 계통으로 한국 남성의 33%를 차지하며 그 직계 조상은 9900년 전 북쪽에서 온 남성들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5M122 계통으로 한국 남성의 40%를 차지하며 그 직계 조상은 1500년 전 남쪽에서 온 남성들입니다. 특히 5M122 계통은 현재 중국, 동남아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9년 단국대학교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들은 동남아시아인에 더 가까운 반면 한국인 여성들은 동북아시아인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900년 전 북쪽에서 내려온 집단이 한반도의 토착 세력이 되었고 그 후 1500년 전 남쪽에서 온 남성들이 토착 남성들을 대체했으며 그들은 토착 여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고대 한반도에서도 토착 여성과 외부 남성이 결합하는 성편향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00년 전 남쪽에서 온 남성들은 신식 농사 기법을 가졌던 농부로 추정되며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여성에게는 농부 남성이 더 매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저의 추측이니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군 신화와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군 신화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를 시험했고 그 시험을 통과한 곰이 인간이 되자 웅녀와 결혼해 단군을 낳았다는 설화입니다. 이는 고대 한반도의 주류 민족인 렉족, 예족, 한족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 민족들은 곰, 호랑이, 새를 숭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군 신화는 먼저 북쪽에서 온 토착 세력이었던 곰 숭배 집단의 여성과 후에 남쪽에서 온 새 숭배 집단의 남성이 결합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 해석은 위의 연구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착 여성과 외부 남성이 결합하는 성편향은 대부분 외부 남성이 거의 완벽하게 토착 남성을 대체하는데, 한반도는 토착 남성 혈통이 33%나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들이 대부분 북쪽에서 온 북의 혈통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조가 출현하면 앞에 말한 청나라 왕족처럼 그 왕족의 Y염색체가 압도적으로 널리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조선부터의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저의 추측입니다. 지금까지 Y염색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문명 출현 후 북의 혈연 공동체로 인한 Y염색체의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는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법으로 정해진 나라들이 많아 Y염색체 다양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먼 미래에 다시 북의 혈연 공동체 사회가 출현하게 된다면 Y염색체는 어디까지 줄어들까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존속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